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경제 기초, 약간 우리 경제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들로 그냥 조금 더 쉽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119조 1항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본주의 국가다. 네. 우리는 경제 질서를 자유롭게, 창의롭게 할 수 있게끔 존중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제 하기 시작했냐면, 우린 자본주의 국가에 태어났고, 그럼 자본주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면 뭔가 좀 돈 하면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약간 유교 때부터 약간 좀 그런 게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옛날에 했었던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다 안 보셨었어도 이거는 아실 거예요. 456억 갖고 이제 싸우는 오징어 게임인데, 저는 약간 자본주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일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갈수록 사라져가는 사다리, 네, 자본주의 사다리, 부동산 사다리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돈 없는 사회 초년생은 답답합니다. 5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5년만 일찍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지면 지금은부터는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 한 30살 잡아도 남은 50년은 포기할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그러면 기초부터 다시 잡자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 사실 달고나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건 하면 아무도 못하고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달고나 게임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그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게임은 이제 그거를 거기서 표현되어 있는 별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성공한 사람을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사살을 시켰죠. 그러니까 폐해를 하게끔 만들었던 드라마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달고나 게임은 개인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과 자본주의 게임이 동일하다라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이 자본주의에서도 개인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최저시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저임금. 똑같은 1시간은 누군가는 일할 때 10,000원을 벌지만, 내 능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약간 변호사들, 로펌, 이런 사람들 상담료는 1시간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1시간이지만 수준이 달라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알고 있음을 인식을 또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고나 게임이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능력과 동일하다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능력을 올리는데도 집중을 하셔라. 자꾸 5년 전만 태어났어도 5년 전의 사회에 대해서만 탓하지 말고 나의 개인에 대해서도 좀, 내가 5년 전에 잘했으면 되잖아요. 네. 내가 10년 전에 잘했으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 12년 초중고 다녔을 때 그거 잘하면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 능력을 좀 다시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거 못했다고 인생 끝나지 않는 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도 인생 끝나지 않는다. 왜? 나도 서울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약간 전략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게 전략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상에서도 보시면 지금 여기 뒤편에
여기 할아버지, 줄다리기 하는데 할아버지가 계시고, 네, 사실 이 반대편은 다 건장한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자가 2명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인원수 대비 할아버지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쪽이 질 것 같은데, 네, 이미 한참 지난 드라마니까 스포를 하면 지금 이쪽이 이기게 됩니다. 네. 이 오일남이라는 네, 역할을 하신 배우가 네, 줄다리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네, 전략을 딱 펼쳐줘서 이기게 되죠. 그럼 요거는 개인 능력이 아니에요. 네, 그냥 전략으로 네, 이 판에 이 줄다리기라는 판에 전략을 잘 알고 있어서 개인 능력이 떨어지지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게임 내에서도 개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개인 능력이 좀 뒤떨어졌어. 네, 뭐 저도 뭐 서울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뒤떨어졌어. 그렇다고 망하냐?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알면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뭐 5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10년 전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전략을 다시 잘 세우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 게임에는 룰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1번은 저는 물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가. 1번이 물가라고 봤을 때 올해 8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2.0%래요. 그래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대요. 네. 이걸 보면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물가가 이제 많이 안 올랐네? 비싸지 않네? 싸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승률이에요. 결국엔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3년 5개월 만에 물가가 가장 낮다고 했는데 왜 나는 힘들지? 이 말을 많이 해요. 네, 왜 나는 힘들지? 보시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 저는. 네.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어 있고 혹시 물가 하락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가 하락률은 없어요. 네, 물가 하락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가는 늘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를 상승했어요. 그럼 내 월급이 내 개인 능력치가 아니면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 2.0%보다 더 오르지 않았으면 난 마이너스예요. 이게 기본 룰이에요. 네, 이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낮아졌다라는 말에 우리는 항상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속지 말자라는 이유로 이번에 자본주의 게임 룰의 첫 번째 시간은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는 보시면 코로나 시절에 재난지원금 효과에 오른 소고기값 언제 내려갈까? 이런 거예요. 재난지원금으로 네, 이게 이제 사실 기본소득금하고도 되게 비슷하고 지금 나오는 지역화폐 이런 거랑도 똑같죠. 이걸로 고기 수요 증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뭐 잘 되면 소고기 먹고 싶어 하죠. 항상 뭐만 되면 소고기죠. 그래서 보시면 날짜가 딱 코로나 이때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라는 말은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올랐다라는 말은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말이에요. 소고기 값이 올랐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소고기가 예를 들면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뭐 10kg였다고 쳐요. 근데 소고기 값이 올랐어요. 그럼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10kg가 7kg 되고 8kg 되고 막 이렇게 5kg 되고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랐죠. 그럼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이. 그게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양이 많아졌어요. 재난지원금으로 내가 갑자기 돈의 양이 많아졌어. 그러면 물가는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런 걸로 또 갑자기 돈이 막 쏠려요. 그러면 물가는 다시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 혼자 더 벌어야 좋은 거지. 똑같이 25만 원을 다 받아? 그러면 자동스럽게 물가는 상승합니다. 결국 그 25만 원에 대한 가치는 또 쓸모가 없어져요. 네, 그게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수요 공급 그래프 해가지고 막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 룰인데 이 기본 룰이에요. 소고기 공급 대비, 네, 공급 대비,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량이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가격이에요. 네, 공급 대비, 네,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을 해요. 네,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예를 들면 네, 잠깐만요. 이것만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면 네,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 25만 원은 정말 쓸모없는 돈이다. 정말 쓸모없는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물가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통화량이 계속 올라간다. 네. 이해되시나요? 이 그래프 사실 고등학교 때 봤던 거라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GDP는 국민 총소득이에요. 국민 총소득. 네. 매매 차익 빼고. 네.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렇게 차익 본 거 빼고 총소득은 무조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어 가고 있고 선진국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돈이 점점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네,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금을 같이 볼 거예요. 금.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총량이 약 24톤이래요. 네.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이제 요거 이렇게 해갖고 상품화 시킨 게 한 18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품화 되지 않은 게 이제 한 6톤? 그러면 결국 금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상향 그래프라고 하는데 네, 금값이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죠. 최고점은 계속 갱신할 겁니다.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최고점은 계속 갱신을 할 거예요. 금이 갑자기 뭐 우주에서 행성이 떨어져서 그 행성에 갑자기 한 200톤 정도가 발견됐다. 이러지 않는 이상 네, 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겁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사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서울 아파트 공급량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 아까 이제 GDP가 계속 늘어나는 거 보셨죠? 네, GDP는 계속 늘어나요. 우리의 총 생산, 우리의 돈에 대한 왜냐면 최저임금이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한 2,000원? 뭐 1,000 얼마? 이랬는데 지금은 10,000원 넘었으니까 이제 그럼 돈이 계속 늘어나고 근데 아파트에 대한 서울 공급량은 엄청 축소가 됐죠. 그럼 공급은 없는데 돈은 늘어나요. 그리고 이 수요라고 하는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만약에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요거가 죄송하지만 잠깐만 화면을 조금 전환시켜 볼게요.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지금 여기 수량이니까 공급이 이렇게 없어요. 없어. 근데 수요가 이렇게 계속 많아. 그러면 시장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거요? 네,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공급이
해가 가면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더 없어. 해가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더 없어. 그리고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더 많아져. 네. 시간 대비 더 많아져요. 그러면 가격은 또 오르겠죠. 특히 서울은 지방에 살거나 아니면 뭐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다 일단 서울에 하나 사두자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늘 많아요. 수요는 늘 많아. 네, 요즘은 뭐 한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많아요. 그래서 좀 이 그래프와 아파트 공급량에 좀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다 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룰을 정부가 모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옛날 그분이 알고 있었잖아요. 전세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면 전세가 급등하는 거를. 네, 경제부총리를 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음에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부가 과연 모를까? 사실 이게 좀 현미 빵뚜아네트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문재인 시절에 국토부 장관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17년 6월부터 뭐 거의 임기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인데, 이분이 한 발언이에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자기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그 말이 뭐예요? 공급량을 자기가 진짜 빵처럼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사람도. 알면서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를 사지 마라. 이제 집 사는 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좀 내가 이 게임의 룰을 알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좀 속지 않을 수 있고, 네, 좀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좋은 선택을. 그래서 욕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본 것처럼 4년 동안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아까 시작할 때처럼 5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그럼 5년 말고 한 30년 가볼게요. 30년. 그럼 그때는 어땠는지. 네, 한 30년 가면 지금 이제 가장 요즘 핫한 신반포 2차에 대한 이 분양 하던 모델하우스 이렇게 막 개간했던 광고거든요. 모델하우스 한다. 일단 78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은 뭐 한 70, 이 광고는 한 76년 정도 했겠죠. 이때 분양가가 이제 평형별로 다른데 9천만 원에서 제일 비싼 게 2억 3천 정도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였으면 아파트 쓸어 담지. 나도 이때 태어났으면 그냥 저거 내가 그냥 동 한 채로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또 지금의 월급,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월급,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희망으로 보면 안 된다고? 나의 지금의 월급으로 이 가격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77년도에 월급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국무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면 2인자급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35만 3,600원이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연봉으로 12개월 곱하면 뭐 대략 한 425만 원 정도 합니다. 아까 그 분양가, 평균 분양가가 1억 4천이라고 봤을 때 연봉으로 나누면 32년을 뉴스에서 늘 말하는 숨도 쉬지 않고 모았을 때, 100원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걸리는 세월이에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억이네 9천이네 하니까 싸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늘 이렇게 비싸왔고 이거를 현 시세로 반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35억 정도 실거래를 하고 최근 이제 매물이라는 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에 평균가가 거의 40억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국무총리의 연봉이 이 정도 돼요. 약 2억 정도 되죠. 오히려 17.5년으로 네, 옛날보다 더 좋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5년 전, 10년 전 뭐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게임의 룰을 우리가 좀 빨리빨리 알고 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 우리는 개인 능력을 올리거나 개인 능력이 부족하면 전략이라도 잘 세워야 된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엔 물가 상승하듯이 아파트도 상승하고 내 월급도 상승한 겁니다. 뭐가 더 빨리 상승하느냐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또 이렇게만 말하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IMF로 나라가 좀 망했다고 하던 때였죠. 이때 평균가가 1억 3천에서 뭐 한 1억 8천, 그러니까 2억이 안 되는 평균가가 한 1억 5천 이렇게 리셋이 될 때가 있어요. 리셋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리셋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최근에 아파트 가격들이 22년 하반기에서 23년도에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기회라고 봐요. 아는 사람들은 보인다고 했죠. 네, 지금도 기회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보시면 맨날 말 많이 나오는 노원이 1억 5,500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 어디였지? 바로 밑에 있네요. 우리 맨날 말 나오는 음마 아파트가 1억 5,300이었어요. 오히려 음마 아파트가 노원 이 14단지보다 더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늘 있습니다. 아까 반포 아파트가 분양하던 시절이 77년, 8년도였고 거기서부터 한 20년 정도가 흐른 상황에서 이렇게 기회가 또 왔었어요. 네. 그런데 뭐 잡은 사람 있고 못 잡은 사람 있고.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지 말고 전략을 잘 세우시면 기회는 늘 있다. 그리고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얻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자본주의는 결국엔 우상향을 하는 시스템이다. 네.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우리 뭐 북한처럼 배급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우상향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의 공부와 좀 이 믿음과 합쳐서 용기를 좀 내서 움직이면 그 전략을 잘 세우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유튜브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요즘 사람들이 제일 정보를 많이 얻는 곳이 유튜브, 뭐 SN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둔촌주공 뭐 하지 마라. 둔촌주공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견에 뭐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막 19만 회. 지금 더 많아요, 사실. 지금 더 많아요, 더 많아. 이런 거를 보고 게임의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혹해요. 우리가 게임의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럴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의 룰을 알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 사람들이 말했던 둔촌 주공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란 거고, 결국에는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 현재 보면 1년 9개월 만에 13억짜리가 23억이 됐어요. 네, 10억이 올랐어요. 네, 10억이 올랐어요. 네. 왜 그래요? 공급이 없으니까. 서울에 아파트 새 거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수요는 많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수요를 죽이던가 아니면 공급을 많이 해주던가.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데까지는 진짜 재건축은 그나마 좀 빠른 편이에요. 그게 못해도 진짜 빨라야 10년이고 사실 10년 빠르면 진짜 뉴스 나올 일이고 재개발은 보통 30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재개발을 박원순 시장 때 다 막고 다 해제했죠. 그런 만큼 지금 서울은 공급량이 없고 좀 이렇게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들이. 그리고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조회수 먹기를 하는 사람들, 아까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댓글로 요거 사지 말라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이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네, 틀렸네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분양을 받고 이 사람들의 공포로 이거를 이때 매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거 보면서 욕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사기죄나 뭐 이렇게 고소도 못해요. 그냥 내가 모르는 게 죄예요. 자본주의 게임,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 태어났고 이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이 게임의 룰을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부모님 탓하지 말고 왜 우리 부모는 이거 물려주지 않았지? 라는 탓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고 상방이 열려 있는 나라예요. 너무 고마운 나라예요. 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좀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워렌 버핏 우리 전 세계 투자 대가 이분이 얘기한 인터뷰 중에 살면서 그러면 가장 후회되는 게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에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네, 11살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까 그랬죠. 자본주의는 우상향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5살 때 했으면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는데 이거거든요. 그게 가장 후회스럽대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탑인데 이분하고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는 수억 원을 내야 돼요. 그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을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요. 이 시간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임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게임입니다.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내 편일 땐 너무 좋고요. 내 편이 아닐 땐 2배, 3배, 10배 힘들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딱 2년 만에 10억 올랐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내 편이었으면 10억을 오른 거고요. 그때 내가 저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룰을 몰랐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에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걸 매도를 했으면 저 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 게임 안에서는 좀 이 룰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본주의 게임 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기초인 물가 그리고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금투세나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핫한 거 있으면 그거 준비해오고 아니면 이제 또 자본주의 게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